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이 축소되면서 중증 장애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2025 연방 하원의원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타운홀 미팅 행사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뉴욕시 유기견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소가 수용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 유기견을 받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년 연속 뉴욕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맨해튼 허드슨 야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이 축소되면서 중증 장애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으며 수혜자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증 장애인, 특히 의료시설 등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 방문 의료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중증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이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인력의 인건비와 약품 등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예산 조정을 통해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 단체들에 따르면 이 같은 방문 의료 서비스 수혜자는 약 450만 명으로 이들과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2천만 명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돼도 이를 집행하는 주정부가 예산을 조정하면 방문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주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2025 연방 하원의원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타운홀 미팅 행사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퀸즈 플러싱 소재 후러싱제 1교회에서 그레이스맨, 톰 수오지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와 나소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두 의원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비영리단체들이 맞닥뜨린 현실과 어려움들을 파악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퀸즈 YWCA, 뉴욕가 정상담소, 민권센터 등 20여 개의 한인 단체들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 및 서류 미비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른 단체별 현안을 알리고 연방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 연방의회 예산 삭감이 우리 미국인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상황들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연방의원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백업 플랜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퀸즈 YWCA 김은경 사무총장은 연방 예산 삭감으로 방과 후 학교 등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의료 및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한 반면 이민 단속 예산은 역대급으로 증액, 이민자 단속 광풍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유기견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소가 수용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 유기견을 받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동물보호센터는 21일 센터가 수용 중인 유기견이 1000마리에 육박했다며 더 이상 유기견을 접수받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응급의료가 필요하거나 공공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동물, 정부기관에서 내려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센터는 뉴요커들이 유기견들을 입양, 임시보호, 기부 또는 자원봉사 등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반려주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 포기 결정을 재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센터는 반려주인들이 끊임없이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기견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리도 없고 위생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애완동물을 포기한 주인 중 3분의 1은 주택을 잃거나 애완동물이 허용되지 않는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수혜진료비가 급증하면서 반려주인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된 이유도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습니다. 맨해튼 허드슨 야드가 6년 연속 뉴욕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프로퍼티 샤크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판매된 주택 중간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맨해튼 허드슨 야드로 무려 59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위는 410만 달러를 기록한 맨해튼 트라이베카, 3위는 360만 달러를 기록한 소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 주택 판매 중간가 100만 달러를 기록한 동네는 39개, 200만 달러를 기록한 동네는 5개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주택 판매 중간가는 79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 올랐습니다. 뉴욕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 10위에는 맨해튼이 7개, 브루클린이 3개 동네를 기록했습니다. 퀸즈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프레시 메도우스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판매 중간가는 115만 달러였습니다. 폴리스 힐스는 31위, 네폰짓은 39위, 롱아일랜드 시티는 50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가 자신의 태어난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방문, 일부 정적들이 자신을 아프리카로 떠나라고 했다면서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우간다 캄팔라 태생으로 7살 때 뉴욕으로 이주,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종종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맘다니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우간다 방문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결혼을 기념하고 친지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는 지난해 겨울 시리아 이민자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인 27세의 라만 두아지와 결혼했으며 부인 또한 진보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맘다니는 자신에게 일부 인사들이 미국을 떠나라며 손가락욕을 한 혐오 게시물을 올리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는 온라인상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맘다니는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분들께 미리 사과를 드린다. 나는 곧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며 반대 세력이 싫어하더라도 뉴욕으로 돌아가서 시장에 출마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상보육, 무상 대중교통이용, 주택 렌트 비동결 등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식 공약을 내건 맘다니는 지난달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젊은 층의 인기를 끌면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큰 표 차이로 꺾고 민주당 후보가 된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을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우면서 민간 기업들이 적법한 고용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기업은 직원을 고용하면 미국 내 취업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I-9 양식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면서 서류 업무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상장기업 등은 신규 채용 3일 내로 이 서류를 작성,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의 체크 표시 등 사소한 오류만 저질러도 최소 2,861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 총액이 수백만 달러로 올라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이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설명입니다. 지난 4월 이민세관 단속국은 콜로라도주 덴버 소재 3개 기업의 무자격자 취업을 이유로 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기업의 총지배인이 불체차 채용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1년간 보호 관찰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민국 직원들이 식당 등 적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불시에 실시, 취업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식당 등도 변호사 등을 고용, 서류 준비를 하느라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취업 자격증명서를 감사에 나서더라도 우편이나 이메일로 미리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에는 무조건 현장 감사로 바뀌면서 기업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 편향을 이유로
유네스코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에게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통보했다며 유네스코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유네스코는 분열적인 사회적, 문화적 의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 외교 정책과 상충되는 국제 개발을 위한 세계주의적이고 이념적 의제인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회원국으로 인정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정책에 반해 매우 문제가 있으며 조직 내에서 반이스라엘 수사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는 명확하고 확신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재가입한 지 2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이 통과됐지만 이에 대한 공화 민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는 트럼프 관련 법이 연방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맞춰서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화와 민주 간의 극단적 의견 대립이 노출됐고 커다란 앙금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예산 편성에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깐깐한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세추위원회 소속 공화당 고위 관계자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정확히 반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셧다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감세 법안과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 삭감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은 매우 불만이 많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싸우려 할 것이고 예산안 편성을 대결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연방상원 민주당 사령탑인 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자금 조달이 평소처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정부 운영 주도권을 공화당에 빼앗겼고 야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새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서 이를 되찾아오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상원에서 예산안을 공화당 주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5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다면 결국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순항하면서 예상 밖의 회복력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극단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과 각 가정이 위험을 회피하고 단기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 경제학자들을 되레 놀라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는 2.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교역량은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과 유럽 증시는 저점에서 반등해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가 위축되기보다 되레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투자와 제조업 고용, 소비 등 전반적 경제 활동도 전 세계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불확실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경제 활동을 덜 짓누르는 것 같다며 당초 전망과 달리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사상 최고에 달했음에도 안정적 성장이 유지되는 것은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대란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았고 그때 단단해진 기업들의 근육이 이번에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관세 부과의 가장 큰 타겟인 중국 역시 우려했던 만큼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10% 줄었지만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수출은 되레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형 로펌은 몸을 사리는 반면 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트럼프 대통령이 갖가지 트집을 잡아 보복할 우려가 있다며 대형 로펌은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크게 잃을 것이 없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큰 소송이 자신들의 로펌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소형 로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을 고객으로 뒀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은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가 이 소송을 담당했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무려 504개의 로펌이 탄원서 성격의 의견 개진 문서를 제출하고 출생 시민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504개 로펌 중 미국 100대 로펌에 속하는 로펌은 단 8개에 불과했으며, 거의 500개에 가까운 로펌이 소형 로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의견 개진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맞서는 것으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우려되지만 소형 로펌들은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등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데 이어 한국 국정원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끊어지면서 대북선 전 매체의 라디오 방송량이 80% 정도 급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올해 초 대북선 전 라디오 방송량과 현재 방송량을 분석한 결과 하루 방송량이 415시간 분량에 달했으나 현재는 89시간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절감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 3월 미국의 소리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등 글로벌 미디어국에 최소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사실상 전격 해체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자유한국, 한국의 소리 등으로 방송되던 북한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도 중단됐고, 관련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도 한반도긴 장원화를 위해 이달부터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해왔던 희망의 메아리, 인민의 소리, K뉴스, 자유코리아 방송 등의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38로스는 올해 초 오후 11시에 운영되는 대북 선전 라디오는 11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5개만 남았고, 해당 방송국이 사용하던 주파수가 25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6개로 줄었다고 구체적인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38노스는 현재 살아남은 대북 선전 라디오 방송은 KBS 한민족라디오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만약 이 두 개 방송국의 송출도 중단되면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방송은 모두 소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영국 BBC 방송이 하루 30분씩 월드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 방송을 북한에 내보내고 있고, 대북 민간단체 등에서 하루에 2~3시간씩 자유북한 방송, 북한 개혁방송, 민족통일방송 등 4개만 남아 있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폐쇄성이 강한 북한 주민들에게 서방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고,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최근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북 방송을 중단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행운을 얻은 셈입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1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정부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게 성희롱과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 보좌관 브리트니 커미소와 $45만 합의했습니다. 뉴욕 한인장의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오는 8월 7일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프리스쿨부터 초등학교생의 부모님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연장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48인치 이상 높이의 설치형 수영장에서 어린이 9명의 익사 사고가 발생해 이를 리콜했습니다. 제로콜라 등 무설탕 음료에 많이 쓰이는 인공감미료 에리스리톨이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쳐 뇌졸중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정책의 거물에 열린 회동인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을 지낸 클라우스 슈바프가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가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 골프 대회인 영국 북아일랜드 포트러시의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에서 열린 디오픈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2017년부터 월마트에서 판매한 오자크 트레일 물병 중 모델 번호가 83-662인 물병이 우유나 탄산수 또는 주스를 보관 후 열면 뚜껑이 튀어나와 부상을 당하거나 실명한 사례가 있어 리콜 조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인앤아웃 CEO가 가정도 사업도 더는 꾸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떠나 테네시로 이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